자, 봅시다. 저 집중반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집중반이라는 게 1차 이제 집중반이 있는데 작은 강의 시작합니다. 작은 강의에서.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그 월요일 날 민법 하고요. 화요일 날 개론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뭡니까? 이게 정규 수업에 개론하고 금요일 날 뭡니까? 민법하고 토요일 날 테스트하고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만 계속, 2차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때 되면 이제 2차만 안 하고 1차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1차 집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신청하신 분들 저 집중반 다 신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듣는데 저기 이제 선생님이 개론 선생님이 에듀윌 선생님입니다. 에듀윌 이동기 선생님 딱 치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네. 나오시고 이게 우리 보라카이 앞에 선생님들하고 교수들하고 뭡니까 해외여행 갔던 거 딱 있잖아. 그 저 얼굴이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에듀윌 부산에서 강의하시고 가실 때 이제 저희 학원에 좀 이제 집중만 좀 강의 좀 해주시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과목만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 요 집중반은 일주일에 민법개론 계속 하니까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1차는 무조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이걸 좀 설명해 주는 이유가 어저께 또 전화 왔다. 문자 보내놓으니까, 예, 우리 개론쌤이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 개론쌤 그대로 가고, 저분은 이제 뭐 이거 집중반, 매년 이때쯤에 집중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하신 분들 보시면 뭐 집중반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미 씨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11분 중에서 저 작년에 8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법개론 계속 하니까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거는 이제 뭐 이거 강요가 아니고 저거는 본인이 이제 1차만 하겠다 하면은 저거 신청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동차하신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지만은 그 앞에 연도는 동차하신 분들도 저 집중만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이제 오전밖에 못 오시니까 오전에 이제 개론을 듣고 저녁에는 공법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동차 같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 앞에 연도는 우리가 그때 한 18명인가 해가지고 그때 많이 됐는데 그때 동차학기생이 2명이가 나왔었어요. 2명이 나왔는데 그때 동차학기생은 오전에 저거 듣고 저녁에 이제 뭡니까 그걸 했었어요. 공법 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동차학기 하신 분들. 그때 저기 엄주성이라고 있는데 이름 똑같아요. 엄주성. 2년 전에는 집중만 듣고 그거 해가지고 1차 동차학기 했어요. 그분 엄주성이요. 예, 그랬는데 그분도 또 이제 뭡니까? 그분도 이제 저 집중만 들으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오전에 저거 듣고 저녁에 이제 뭡니까? 2차 듣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저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누가 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상가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갈게요.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권리금을 방해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면은 무슨 배상해야 됩니까? 손배.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 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포인트가 뭡니까? 이 포인트.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야. 알죠? 3년 내에 해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돼 버립니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거. 자, 옳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자,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아니고 뭐예요? 사건이죠. 사건 뭐였습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해야 되잖아. 확정일자는 뭡니까? 우선배제죠. 그래서 대항력은 사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 맞죠?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대항요건. 자,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2번 맞고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 자,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상가 임대차 묻고 있지. 그럼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자, 어제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상가 임대차는 1년, 주택은 2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틀렸고 4번. 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몇 개 차임? 2기야. 상가는 몇 개야? 3기지. 맞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2기가 아니고 몇 개로 해야 돼? 3기로 고쳐야 되죠. 자, 5번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한 손해배상은 배상 청구권은 밤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 행사된다. 안 하면 수요로 소멸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아까 했잖아.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3년 내 행사하지만 소멸한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종료한 날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지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이거 수정을 했죠. 자, 갑이 2019년 4월 10일 을 소유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이에요. 10원. 이게 포인트 10억 원이야. 10억 원. 그러면은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서울은 얼마 됐어 아까? 9억. 9억인데 이걸 초과했잖아. 그럼 초과한 거는 인정되는 게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있다. 요구.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만 초과 부분이 적용됩니다. 몇 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3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권, 권리금 규정, 대항력 규정, 표준 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게 되죠. 여기서 플러스 뭡니까?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감염법 위반됐을 때, 감염법 집합 제한 있잖아. 그럴 때도 초과돼도 뭡니까? 계약 해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감염법 위반, 맞죠? 그 집합 제한이 있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맞죠? 약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다, 계약을. 알죠? 그래서 그 감염법, 요건 법이 다른 데 있죠. 감염법 위반했을 때.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이거 보기를 하고. 자, 틀린 거를 고르라고 하세요. 틀린 거를 했어요. 자, 1번 맞습니까? 갑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1번 맞고. 2번. 각각 을사 임대차 기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정할 수가 있다. 맞나요? 딱 모르겠다. 자, 갑이 이제 을 소유 주택이야. 그러면 이제 을이 뭡니까? 을이 임대인. 자, 갑이 무슨 차인? 임차인. 맞아요? 표시해놨지? 자,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면 상가야. 맞죠? 갑을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을이 누굽니까? 을이 임대인. 임대인은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자,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9억 원 이하일 때야. 알겠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이 없고 임차인 보호 규정이잖아. 편면적 강의 규정. 맞지? 지금 뭘 했어?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했잖아. 그럼 그 내용이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럼 약정대로 가는 거야. 6개월, 6개월, 10개월, 10개월 약정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도 약정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알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계약갱신 요건 나옵니까? 따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계약갱신 요건은 초과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뭘 반환받지 못했어요? 보증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X 건물의 소재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는 없다. 한번 물어볼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9억 원 이하일 때만 돼. 초과할 때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맞는 거지.
임차권 등기명령 또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 9억 원,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되는 거는 요 세 가지, 요것밖에 없어.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5가지. 감면법 위반. 알겠죠? 집합 제한 있을 때. 그 다음에 5번. X금융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자, 경매로 매각돼서 보증금 일반 채권보다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 상권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면 되잖아. 근데 정답으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돼 안 돼? 임차권 등기명령은 9억 원 이하일 때. 우선 변제도 9억 원 이하일 때. 대항력은 초과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항력은 되는데, 맞죠? 대항력은 되는데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뭐가 잘 나온다고요? 우선 변제가 잘 나와. 초과하는 거는. 알겠어요? 왜? 9억 원을 초과하면 대항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우선 변제는 돼 안 돼? 안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틀린 거 5번이죠. 5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초과하는 뭡니까?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 같은 경우 보증금 5억에 월 5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10억이죠. 10억. 맞죠? 환산보증금.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도 뭡니까? 상권 대표가 뭐가 된다? 요구하고 있다. 요것만까지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적용돼 안 돼?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명령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4번 문제.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누가 거절하는 겁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는 거야. 네? 자, 우리가 이제 누구 데려왔어요? 신규 임차인 데려왔어, 임차인이. 근데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이 기업번에 법조문에 임차 목적물의 상가 근무를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야.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의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임차인 넣어보고 권리금 받아야겠다.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돼. 1년 6개월 지나야 된다. 1년 6개월? 맞아요? 근데 6개월은 데려와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니은번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자,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선택하면 안 되죠? 임차인이 해야 되잖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도 뭡니까? 누가 데려온 거야, 그는?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야 되잖아. 임대인이 데려나오면은 뭡니까? 내가 데려왔으니까 뭡니까? 요거 계약 이제 뭡니까? 요거 신규 임차인 데려오면 권리금 받아가는 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서 이제 권리금 받아가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누가 데려왔다고? 임대인이 소개해줬단 말이야. 이러면은 권리금 청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못한다. 왜? 내가 데려왔잖아 임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뭡니까? 위반하거나 자력이 없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데려오면 아까 임대인이 데려오면 거절할 수 있어. 주인이 데려오면은. 맞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데려왔으니까 네 권리금 받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원래 누가 데려와야 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을 때 권리금 받아가는 거야. 알겠지? 임대인이 데려왔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업번은 뭡니까? 1년 6개월이야. 6개월이 아니고,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기업부터 리얼까지가 법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갑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좀 볼게요.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 옳은 고르라. 1번 맞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탈락. 자, 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정답이래 바로. 맞죠? 파손했는데 권리금까지 받아가면 안 되죠. 법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자, 2번이고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7년? 몇 년 초과하면 안 돼? 10년이 10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 X.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 발행받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 합니까? 임차 건물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하잖아. 세무서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지만.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지나면? 3월이잖아. 즉시가 틀렸죠. 3월.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그러면 계약 권리금 회수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되죠? 필요가 없다. 기회 보장할 필요가 없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6번. 자, 6번 문제. 을은 갑소유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를 했다.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그러면 임대인이 누굽니까?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죠.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을이. 맞아요. 주어가 을이잖아. 은등이가가 주어야. 사업자 등을 마쳤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폐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같은 상황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인정됩니까? 왜 됩니까? 이 문제 잘못냈어요. 왜 잘못냈습니까? 폐업하고 다시 같은 상황을 했지만은 다시 상황을 했지만 그때부터 다시 또 대항이 생기잖아. 맞죠? 맞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의 대항 생기는 거. 다시 사업자 때 그때부터 되잖아. 그 앞에 건 안 돼도. 폐업할 때는 안 됐잖아. 다시 사업자 하면 그때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이의신청에 답이 됐어요. 자,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에 적법하게 전차하여 전차했습니다. 병이 전차이야. 자, 이 사람이 뭡니까? 사건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대항이 생긴다? 임차인 대항 생기죠?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때 디귿번만 정답이 했는데 요때도 뭡니까? 원래 폐업하고 다시 했다 그러면 대항이 인정되지 않죠? 않는데 사업자 등록되고 난 다음부터 대항이 인정되잖아. 맞죠?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뒤에. 요 사이에는 뭡니까?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같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항이 없지만 뒤에 하고 난 다음에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맞다. 틀린 얘기가 맞는 얘기네. 그래서 원래 디귿번이 답이었는데 여기 답이었는데 이것도 막 두고 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 있어요? 2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된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복수답이 이제 됐습니다. 이때 뭡니까? 한 문제 맞게 하는 바람에 뭡니까? 한 2,000명 합격했죠 또? 한 문제 맞게 해주면 또 한 2,000명 올라가 봅니다. 학교생이. 자, 그러면 되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이 갑이 이제 2021년도 2월 1일 서울특별시 자 나왔다. 어디 나왔다? 서울. 서울 거인입니다. 갑이 유치한 을 소유의 X상가를 뭐 했단 말입니까? 보증금 5억에 보증금 500. 이거 나왔는데 이거. 보증금 5억하고 월 차임이 얼마라고? 500만 원. 요거죠 이거. 환산 보증금 얼마입니까? 10억. 그리고 2021년도 2월 15일 건물을 인도를 받아 영업 개시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까지 신청을 했네요. 맞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또 낸 거야. 맞죠? 앞에 거는 뭐 했습니까? 28회 때 아까 문제가 10억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환산보증금 요구가 냈다고 5억에 500. 맞아요? 그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면 나오잖아. 그러면 기억번 옵니까 있습니까?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예? 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슨 뭐는 대항력은 인정된다 있잖아. 그래서 시험 잘 낸다고 무조건. 그 다음에 니은번 감히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 실로 파손했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돼 안 돼? 초과해도 적용돼 안 돼? 되잖아. 오케이? 되잖아. 자, 디귿번.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했다. 갑이 몇 개월분? 2개월 차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권이 병으로 바뀐 경우. 2개월 차임 연체했어요. 자, 병으로 바뀌었어. 병. 갑에서 병으로. 2개월 차임 연체하던 중 매매 건물이 병이 더 바뀌었다. 을에서 병으로 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됩니까?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원래 계약서를 누가 썼어요? 을하고 써야 되죠. 을하고. 맞죠? 그러니까 돈은 누구 줘야 돼? 을이 줘야 되지.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연체, 요 계약 기간 중에 연체했잖아. 그럼 2개월 연체한 건 얘도 줘야 되잖아.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연체한 건 얘도 줘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2개월 밀린 거에 대해서 받아가야 된다고 얘한테. 맞아? 넘기고 난 다음부터는 연체한 건 얘가 가져가지. 맞아요? 그러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9억을 초과했지?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시험의 포인트. 대항력은 초과해도 인정되는데 우수면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잖아. 맞아? 그리고 한 물어볼게 또. 임차권 등기명령 돼 안 돼? 안 된다면 초과했으니까. 알겠죠? 포인트 잡았어? 우선 변제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안 된단 말이야. 각종의 권리. 그리고 6개월 약정해도 6개월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다. 아까 했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문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야. 맞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고 1번이 기억번 틀렸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지만 뭐는 인정돼?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세종시 나왔어. 이때 나오고 난 다음에 지랄 난리 났습니다. 왜? 서울 같은 경우는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서울은 왜 말 안 합니까? 서울에 우리는 뭡니까? 살 수 있다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말도 안 해. 근데 세종시하고는 광주 나왔다 이거. 광주 나오면 부산이 가만히 있고, 광주 내뿜으면 어디 나옵니까? 광주 내뿜으면 부산, 울산이 가만 안 맞죠? 울산은 가만히 있죠. 예. 부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험 문제 내면 어디만 냅니까? 서울만 냅니다. 서울만. 알죠? 근데 세종시 내가지고, 세종시는 몇만 명이에요? 30만 명. 40만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인구가 몇천만 명입니까? 5천만 명 아닙니까? 5,100만 명 아닙니까? 외국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5,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우리나라 상주하는 인구는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상주 인구가 늘었습니다. 알겠어요? 외국인 때문에. 코로나 있기, 앞에 전에는 100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0만 명. 그죠? 전부 다 코리안 드림. 아메리카 드림이 아니고, 코리안 드림. 왜? 여기 오면은 뭡니까?
한 달치 임금이 뭡니까? 10개월, 저거 1년치가 똑같습니다. 베트남 이런 애들. 그래서 고깃집 가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전부 다 누가 합니까? 베트남 애들, 태국 애들 다 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 어디 갔습니까? 가만 앉아가 뭡니까? 돈 받고 있잖아요. 맞죠? 예? 맞잖아요. 돈 지원해주고. 뭐 다 하잖아. 경기도 가면요. 젊은 사람들 왜 경기도 다 갈까요? 경기도 가면요. 쉬잖아. 내가 놀고 있잖아. 젊은 사람이잖아. 신청하면 돈 나와요. 놀아도 돈 나온다고. 그럼 걔들은 딱 몇 개월만 합니까? 6개월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고. 알죠? 쉬어도 돈이 나옵니다. 100만 원씩. 알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 경기도 가는. 서울 빼고 경기도 갑니다. 알죠? 서울에는 그 제도가 있는데 약하거든. 서울도 갑니다. 예, 서울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모든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허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허가 떨어지는 게. 전부 다 반도체 기업하고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전부 다 서울, 경기도 다 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올라가 보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책이 좀 잘 쓴 게 있죠. 뭡니까? 한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저 원자력 옆에 있잖아. 그러면 전기세 좀 할인해 주는 거. 저쪽에 멀리 있는데 원자력 발전해서 자가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 그 세금 많이 내고, 월세, 전기세 많이 내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거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장이 어디로 옵니까? 원전 주위로 온다니까. 그러면 산 넘어해가지고 전기 배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요것도 하나의 분산 방법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 요거는 정책을 잘한 것 같아요. 요 합의회가 있잖아. 여당하고 야당하고. 시행이 됐어요. 시행됐어. 내년부터는 전기체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울산은 여기 근처에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터지고 우리 빨리 죽는데.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하고 있는 게 또 뭐예요? 원전 하는데 더 해뿌라 이래야 돼. 울산에. 알겠죠? 그 중단된 거 있잖아. 그거 다 해라고 해가지고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 버리거든. 그러면 전기세가 더 싸게 쓰는 거야. 그게 맞죠? 그래서 울산하고 이쪽에 뭡니까? 뭐가 많이 옵니까? 이제 공장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농심도 지금, 우리 알죠? 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5천 몇백억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예? 예. 됐죠? 괜히 얘기했네? 그거는 기억나는데, 향기도 기억나겠죠? 이제 이게 뭐 얘기하냐면은 또 강연법 위반 나왔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제. 그래서 이제 낼 게 이것밖에 없어. 자, 강연법 위반. 맞죠? 이 법률에 따라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폐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야. 자, 보자. 세종시는 뭘로 보면 된다, 이거? 광역시로 보면 돼, 광역시. 이게 나오면 내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래가지고 난리 났어. 그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거. 서울밖에 안 내요. 자, 그래서 세종시가 있는데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의 1층의 점포를 분식하려고 하는데, 분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2022년도 2월 16일 보증금 6억 원. 아,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 그럼 한산 보증금 얼마야? 7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산 보증금 광역시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아까 푸니터 나온다 보세요. 5억 8천 아닙니까? 5억 4천. 5억 4천 맞죠? 5억 4천. 초과죠? 무조건 초과야. 맞죠? 이걸 뭡니까? 어디에? 수도권으로 한다 그래도 뭡니까? 6억 9천이니까 무조건 초과잖아. 맞죠? 자, 그래서 됩니까? 7억 됐잖아, 7억. 7억. 환산보증 7억이니까 무조건 초과야. 그럼 뭐만 됩니까?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시험 어렵게 내기 위해서 33회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들고 와서 강연법 위반. 여기 나오잖아. 요거부터 정리할게. 강연법의 예방 및 관리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야. 49조 제1항에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나옵니까?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이거 우리 학원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 금지. 맞죠? 그때 코로나 걸리고 나면 뭡니까? 문 닫아라 해가지고 문 닫고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환불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다고 뭐 달래준다고 100만 원 주고 치아 보고. 예? 이 제한 걸어가지고 못했잖아. 맞죠? 그리고 그때 코로나 걸리다가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학원 전체 이제 뭐 휴원하라고 해가지고 강제 휴원시켰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고생했다고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한 달치 월세도 안 되는 거 주고, 맞죠? 근데 환불은 뭡니까? 대다 많고 1,000만 원 거다 환불하고. 눈물이 날라온다 지금 막. 그 생각하니까. 이거 눈물이 날라요.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경영사정이 중대한 변동이 생겼을 때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뭡니까? 초과하는 것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낸 거야. 요거 찾아내가지고.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요거는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요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올 확률이 별로 없는데 혹시나 나오더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제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요것도 됩니다. 뭘 초과해도 9억을 초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지할 수 있다. 디귿본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자, 디귿본 일단 맡아봤어. 자, 기업본부터 봅니다. 의리 점포를 인도받은 나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자, 뭐 했다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어요. 인도받았지, 건물. 그럼 대항력 챙기죠? 대항력 챙긴다. 기업본 맞네. 확실하네. 기업 디귿 답이고. 니은번 갑니다. 의리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가 무슨 변제입니까? 우선 변제. X인 거 알겠지? 그래서 환산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항상 내는 게 뭐예요? 대항력은 인정돼도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가 뭔데? 확정 일자. 됐어요? 그 키를 딱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안 틀립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니은번은 X다. 지금 초과하는 거 벌써 3번이 나왔는데 3번을 냈을 때도 우선 변제 물어보고 대항력 물어봤다. 맞아요? 대항력은 되는데 우선 변제는 돼 안 돼? 안 된다.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신문지 난 안 봤어. 그런데 이거 나올 수 있다고요. 잘 내니까.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도 나옵니까? 상가 임대차 나오는 거 어디 나옵니까? 중개사법에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리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일 갑으로부터 서울 소재, 서울. 그래서 이제 세종시 지락 트니까 뭐만 나옵니까? 이제 보세요. 서울 하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서울. 오케이. 알죠? 서울. 상가 건물의 보증금 10억 원. 10억 원. 월 100만 원. 11억이네. 초과했어 안 했어? 계속 요즘은 초과 현금밖에 안 나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곳에 가 임대차가 있고.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뢰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물어볼게. 또 했다. 대항력 인정돼 안 돼? 대항력 인정돼 안 돼? 된다 했잖아. 기업 대항력 인정됩니다. 맞아? 대항력 인정됩니다. 근데 뭐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듯이 해야 돼. 아까 지금 그 해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의리 가백에 1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아까 보냈어요. 6개월 하든 7개월 하든 1년을 하든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의리 누굽니까? 임찬이죠? 임찬이지? 자, 의리고 갑이야. 식당인데 초과해버렸어. 1년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임대료 해가지고 기간에 정함이 없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 1년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9억 원 이하일 때만 임대인은 1년 보장이야. 맞아. 그럼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얼마 됐어? 환산 보증금이 11억 대포잖아. 10억에다 월 100만 원이니까. 맞아. 그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알겠죠? 9억 원 이하가 돼야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약정이 없으면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9억 원을 초과했잖아. 그럼 그 규정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의리, 가백에 이게 때문에 많이 날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가 뭔데? 기간에 정함이 있다 없다? 없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 판례. 그래서 저걸 알고 풀었냐? 못 풀었. 알죠? 그래서 작년에 뭡니까?
자,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기억디귿 같아. 기억디귿. 그러니까 답이 없는 기라. 기억은 확실히 알겠는데 디귿이 이제 왜? 위에 적을 못 봤다고.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걸 안 봤거든. 어? 그러니까 뭡니까? 계약개시 요건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뭐 처음에 인정되는데 왜 안 되는? 그 기억디귿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다시 5번 체크된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가리 됐단 말이에요. 그 작년에 이게 뭡니까? 쉽게 냈지만 어렵게 하려고 지랄 트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날짜가 안 적혀 있잖아. 그럼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없어요. 알겠어요? 2년이나 1년 계약서에 적어놔야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서 몇 년까지 갈 수 있다고? 10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됐어.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거 작년에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거의 한 95% 이상 틀렸어요. 맞죠? 근데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판례도 없었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안 본 거 낸다고요. 왜? 출제하는 사람 자존심이 있거든. 100점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지거든. 맞죠? 그래서 두 문제, 세 문제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는 틀리라고 냈다 하면 찍어야 돼. 풀려고 하지 말고. 알죠? 그리고 민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한 건 안 되고요. 가벌병정 뭐 A, B, C 집어넣고 뭡니까? 막 기분 길게 해놨다. 뭐 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 민법은.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거는 한두 문제 찍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시험 문제 맞춘 사람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이 포인트를 못 잡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내용. 알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됐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문제 빨리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308페이지 한번 보세요. 308페이지. 308페이지. 다 풀었던 거니까 빨리 볼게요. 자, 308페이지의 기출문제 1번 문제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자, 기업법 미등기 된다 그랬죠? 미등기에도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업번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어떻습니까? 일시사용 임대차는 안 된다 했지? 주인법이든 사인법이든 다 안 됩니다. 자, 니은번 X. 디귿번입니다. 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이 주거용을 본다. 실제 용도를 따지니까 되죠. 기억하고 디귿은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권을 간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관리인. 내가 이제 뭐 했어요? 소유자가 아닌데 관리인 보고 네 임대하라고 맡겼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잖아. 그래도 적법하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누구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맞아요? 3번이 답입니다. 자, 옆에 가서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2번인데 1번 왜 틀렸어요? 수리한 때지 도달한 때가 아니라 그랬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신고하면 바로 대항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수 면적 받을 수가 없다 했죠.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매각됐다 하면 소멸이죠. 맞죠? 그럼 배당받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 해야 되지.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잖아. 채자를 지워야 돼.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됐어요? 맞게 하려면 채자를 지우고 우선 변제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입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우선 변제는 대지 환가 대금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네,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고 3번 문제. 대항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와 동시에 임차를 했다. 매도하면서 주택을 임차를 했다. 이거 점유 개정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되고 다음날 0시에 대항생이잖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됐죠? 자, 옆에 가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옳은 것은 자 봅시다. 기업법 맞습니까?
핵심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어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상실하지 않는다. 된다 말이죠. 기업번 맞고. 니은번은 어떻습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이 별도로 대지 경매되는 경우 대지 환가대금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거고. 디귿번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순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이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순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한다가 아니라 대항력이 있을 때 넘겼잖아. 그럼 여전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판례 있죠 밑에? 그래 요 판례를 보고 냈단 말이에요. 요 때도 이 판례가 없었거든. 맞죠? 요 판례를 찾아서 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이 찾아가. 에?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기억 니은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기시고 5번 문제입니다. 30회 기출 문제인데 갑이 그 소유 X주택을 거주하려는 을이 존속기간 1년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요. 틀린 것은 5번 지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수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해야 돈 받아 나가죠. 맞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옆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을이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를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갑과 임대차를 했단 말입니다. 즉시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자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다.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임차인이 누구야? 임차인 을이죠? 을입니다. 자, 그러면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니까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바로 답이 1번입니다. 2번은 1년으로 약정하는 경우 을이 그 기간을 위하면 정할 수는 없다. 임차인이 1년이 주장할 수 있죠. 2년이 보장되지만 1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갑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수는 없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전이 했으니까 틀렸고. 5번 질문 어떻습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있답니다. 대항력을 처리했으니까 넘기시면 되고. 7번 문제 틀린 겁니다. 보증지와 대항력 갖췄다. 임차인이 을입니다. 왜?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5번 지문 옆에다가 양도담보 적어놔야 돼. 양도담보는 뭐야?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해서 도로 빌려 쓰지만 여전히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갑이 하죠. 임대인이 하잖아. 그랬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면 누가 져야 돼? 갑이 져야 되죠. 뭐 한다가 아니고 갑이 반환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옆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대항력 갖춘 이제 갖췄단 말이야. 그러면 틀린 것은 4번 지문 보시면은 임차인이 경매로 내가 소유권 받았어? 그럼 뭐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쥐게 됐었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 지인한테 합니까? 안 되지. 맞죠? 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옆에 보시고 자, 넘기시면 됩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31회 때 나왔던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 내용인데 옳은 걸 고려했는데 답이 1번이죠. 아까 봤던 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설명했으니까 보시고 옆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갑이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이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했다. 그럼 뭐가 설정 먼저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부터 먼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항력 갖췄다. 그럼 경매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합니까? 저당권을 소멸한다. 자, 1번인데 요거는 우리 저당권 파트에서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답이 1번이고요. 요건 저당권 내용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뭐가 있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권 있잖아. 맞아? 그럼 경매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합니까?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소멸입니다. 임차권은.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돼 있는데 기업번은 맞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2월이 나와야 돼. 1월 나오면 X야. 그래서 기업번은 맞고 니은번은요?
여러 번 행사하는 게 아니고 주임법에서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예, D번 틀렸고 D번은요.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맞는 것은 몇 번이다? 기억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넘어가서 자 어디로 가느냐? 321페이지로 갑니다. 세종시 문제 아까 풀어봤죠? 금방 세종시 문제 풀어봤죠? 자, 이게 초과했어 안 했어? 7억 5억 4천 돼야 되는데 7억 됐으니까 초과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돼 있는데 자, 기업번 한번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 대항력 되죠? 근데 우선 면제 인정돼 안 돼? 자, 기업번 아까 뭐랬어요? 초과할 때는 대항력 인정돼도 우선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번 동그라미 니은번 X. 간여법 위반으로 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초과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D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걸 봐야 되죠. 2014년 1월 갑이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40만 원 해가지고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자 받았습니다. 틀린 걸 고르라고 했네요. 자, 틀린 거.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환산보증금 1억 4천. 월세 곱하기 100 한다 그랬잖아. 1억 4천이잖아.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냐? 3번 한번 보세요.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금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 갑의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해야 되지. 우리 아까 했잖아. 내가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다고 경매 넣을 수 있다 했잖아. 반대 의무 이행 제응을 집행 개시 요건 하지 아니한다 했잖아.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답은 간단했고 옆에 3번 문제 옳은 것 돼 있는데요. 답은 2번인데 1번 집은 어떻습니까? 1번은 뭐가 틀렸어? 한번 얘기해봐. 임대인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어떻습니까? 전부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을 때는 권리금 청구할 수 해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2번 정답이고 3번은 왜 틀렸어? 그렇죠.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이 7년이 아니고 10년이야. 그래서 틀렸고 4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고 지방 법원에 한다 했죠. 임차 건물인 시공 법원에 한다 그랬잖아. 세무서 X. 5번 질문은요. 묵시적 갱신돼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과하면은 몇 월 지나야? 3월이지. 뭐 때문에 틀렸어? 즉시 때문에 틀렸잖아. 체크되고 있어? 자, 넘어가고 4번 문제 오는 것은 2번이 답인데요. 1번은 왜 틀렸어? 대항력 나오면 뭐 해야 돼? 상가는 사건이지. 사건인데 확정일자가 나왔으니까 X죠. 그러면 확정일자는 앞에 대항력이 아니고 우선변제 확정일자 돼야 돼. 친구 알겠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야. 맞죠? 대항력은 사건이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맞고 3번 지문은 상가하고 있어 주택하고 있어? 문제가 상가니까 2년이 아니고 1년이지. 1년. 4번입니다. 몇 기 차임 연체하면은 2기 차임이 아니고 지금 상가니까 쌍가 임대차는 상기입니다. 자, 2기를 뭐로 고쳐야 돼? 상기로 고쳐야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다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 행사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요. 자, 5번 문제. 자, 봅시다. 요거도 됩니까? 보증금 10억 딱 체크해야 돼. 초과했지? 뭐라 적어놔야 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됐어요?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틀린 걸 고르라 했는데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우선 변제돼 안 돼? 금방 했잖아 우리. 시험에 초과하는 거 나오면 우선 변제는 안 되고 대항력은 되고 이렇게 되지. 답이 그래서 5번이야. 됐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6번 문제 갑니다. 32에 나왔던 건데 서울 나왔죠. 서울. 맞습니까?
보증금 5억인데 이게 나오네. 월세가 500이야. 환산 보증금 얼마야? 10억. 초과했지? 초과했다. 그러면 상권 대표가 뭐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번은 확정일자 나왔어. 무슨 면제지? X. 맞지? X는 알겠어? 오케이? 자, 니은번은 어떻습니까? 중대한 과실파시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즉. 틀렸고. 그럼 기억, 니은 틀렸네?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다 지어보면 답이 3번밖에 없어. 디귿. 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는 중에 매매로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연체는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까? 갑이 누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을하고 계약했잖아. 갑이 임차인인데 을하고 임대인하고 계약했잖아. 그 사이에 연체한 거는 누구한테 줘야 돼? 을이 줘야 돼. 맞지? 소유권을 받고, 건물을 받고 난 다음에부터 연체한 거는 이제 병인한테 줘야 되고. 알겠죠? 자, 옆에 가서 7번 문제. 다음 몇 번인가 골라봐. 권리금. 주의해야 될 게.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맞죠? 3년입니다. 자, 시효로 완성된다 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상가 임대인에 있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데 기업번호 왜 틀렸다 그랬어? 그렇죠. 이 6개월이랑 1년 6개월 동안 영업하지 않았을 때 거절할 수 있고 자금 여력이 없을 때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을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단 말이야. 임대인이 데려왔어.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10조의 4의 2항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기업 빼고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 리얼.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등기도 한번 할까 그냥? 네? 가등기도 한번 합시다 그냥. 네, 가등기 한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